오늘 토요 랭킹쇼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서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이후 2년여 만인데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무기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센터장님, 이 괴물 미사일의 등장 여부가 사실 큰 관심사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저 그림, 네. 새 ICBM 화성 20형이라고 하는데 최강 핵무기라면서 공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겁니까? 뭐 괴물 미사일은 화성 17이 나왔을 때도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붙였었거든요. 예. 이 괴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가장 큰 미사일이에요. 가장 길고 가장 큰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는 바퀴가 11개예요. 양쪽 합친 22개, 11축 22개 이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게 화성 20형이라는 게 탄소 복합 소재로 몸체는 가볍고 그리고 탄두에는 이제 여러 개의 탄두를 넣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굵어지겠죠. 예. 이런 형태고 지금 보면은 이 캡슐에 담아져 있거든요. 고체형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게 액체 이 엔진의 고체화거든요. 예. ICBM을 이제 고체화한 것이 화성 19, 20 이제 고체화된 ICBM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기를 북한이 사실은 그동안 엔진 분출 시험을 여러 번 한 걸로 공개는 했습니다만 발산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거리가 지금 보면 화성 19에 비해서 추진력이 약 40% 정도 늘어났을 것이다. 예. 이런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 힘이 세지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럼 여러 개의 탄두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간다면 여러 곳으로 지정된 목표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격을 회피하는 그런 역량을 구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고 네. 성능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선전만을 가지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ICBM 기술의 진화 발전에 대해서 주목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괴물 미사일을 좀 공개를 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을까요? 김정은이 이제 열병식의 하루 전에 열린 경축 행사가 있었죠. 경축 행사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집단 매스게임, 집단 체조를 이제 과시를 했고 그 자리에 이제 리창 중국 총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위 부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베트남 서기장도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 예.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 9월 초에 베이징 천안문 막루에 오를 때 사실은 푸틴 다음으로 예우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우푸틴 좌정은 이렇게 예우를 받은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핵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보유 국가로서 이제는 당당히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적어도 트럼프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됐다라는 어떤 이 자신감에 발로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 이 정상급까지 있는 곳에서 이걸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향해서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북한 내부 주민들을 향해서도 어렵지만 국제사회 이 적수국들의 정치 군사적 압박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적수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한국, 일본, 서방 국가들 이 적수국들을 이런 강력한 힘으로 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감의 발로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북한의 심야 열병식 아직까지 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입수한 사진들로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위성 사진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유영원 의원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ICBM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들이 김일성 광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식별이 됐습니다. 유영원 의원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광장에 수만 명 이상의 병력 및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게 식별이 됐고 광장에서 떨어진 일부 구역에서는 ICBM을 비롯한 미사일과 각종 차량 대열이 식별이 됐습니다. 위성 사진 자체만으로는 화성 20형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만 이제 가능할 뿐인데 ICBM급 미사일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 중에 특히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해서 우리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이고요. 화성 20형 ICBM은 화성 19형에 비해서 러시아 것을 모방한 개량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유용원 의원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화성 11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무기입니까? 이제 방공망을 위협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예. 마하 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사실 추적을 해서 요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기동 자체가 변치 기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탄도미사일은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지거든요. 이는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추적하면 요격이 용이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화성 이 11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서방권에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KN-23이라고 부르는 소위 북한판 이스칸델이에요. 거기에다 극초음속 활강체를 탑재를 해가지고 탄두를 탑재해서 그렇게 우리의 요격을 피해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은 뭐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억제를 위해서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공격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대규모 열병식에는요, 병력과 군중 수만 명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싱가포르 사진작가가요, 자신의 SNS에 열병식 현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셀카 사진도 이제 뒤이어서 나올 텐데 오후 11시 33분에 열병식 종료 이후에 찍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야간에 열병식을 한다는 거는 뭐 좀 더 집중력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게 여러 가지 이제 야간에 하게 되면요. 주변의 것들은 다 없애고 빛이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더 웅장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간에 하는 거는 규모가 적더라도 야간에 하게 되면 훨씬 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군중도 많아 보이고요. 군 병력도 많아 보여요. 저 장면만 보세요. 지금 다른 데는 까만데 사람 있는 데만 빛이 도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사람이. 그러네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간에 북한이 계속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역량이 많고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원된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에 저러고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끝나거나 집에 가는 것도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혀가면서 자신들이 정말 전 세계에 뭔가 웅장하고 위대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크고 웅장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 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주간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하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불빛이나 아니면 화려함들이 강조될 수 있고 군중의 모습도 훨씬 많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라든지 무기의 모습도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밤에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것을 숨기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에서는 아직 열병식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공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 전략 무기들을 중국 그리고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적을 압도하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우세, 그리고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군사력 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센터장님, 네.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 메시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직접 뭐 한국 또는 미국 이렇게 나라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예. 저기서 적들을 압도하는 그랬거든요. 예. 북한이 말하는 적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적이에요. 김정은이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1의 적, 주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적대 노선을 강화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모두 거부하고 있거든요. 적은 또 제1의 적은 또 미국이거든요.
예.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켰고 6.25 전쟁을 패퇴시킨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었거든요. 북한에게는 정말 철천지 원수이고 적이죠. 예. 적이라고 말하는 저 한마디 속에 미국, 한국, 일본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적들을 향해서 강력한 힘으로 맞설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 긴 연설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네. 그 연설문을 보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군을 찬양하는 것은 당을 찬양하는 것이고 당의 정점에 있는 자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있었던 경축 공연 수만 명을 모아서 집단 매스 게임을 하고 북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야간 열병식 우리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기도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올리는 북한이 야간에 저 많은 전기를 낭비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김정은을 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 한국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명확하게 그 뜻이 이 전반적인 흐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경축대회 상황도 조금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요. 이번 열병식에서 러시아 파병 부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북러 밀착이 더 강화됐다는 거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에서도 이 행사에서 해외 작전 부대 종대가 주석단 앞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쿠르스크에 파병이 되었었던 그 부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열병식에서는 무인기 발사차 종대도 등장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돈이 필요했던 것도 있지만 드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 드론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사람들도 파병이 되었었던 것이 이미 드러났었기 때문에 어제 무인기 발사차 종대가 등장했다는 것도 러시아로부터 배워온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북한 안방에서 열린 외교 무대죠. 김정은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나란히 선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중국 천안무 막루에 함께 섰던 북중러 삼각연대를 재확인한 건데 여기다가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서기장까지 나란히 섰죠. 위에 보시는 게 지난달 중국에서의 모습이고요. 아래 사진이 바로 그제 있었던 경축대회에서 4사람의 모습입니다. 센터장님, 네. 한 달 만에 재연이 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그림을 보시고 계시지만 김정은은 위에 그림이 고 시진핑 자리에 자신이 딱 쓰고 좌우에 시 주석, 푸틴 이렇게 쓰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림이 좀 달라졌죠. 네. 일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정상급은 또럼 베트남 서기장만 국가 정상이고 예. 나머지 2인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오른쪽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놓고 네. 왼쪽에 또럼 서기장 그 옆에 메드베데프를 이제 놨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반미, 반서방 연대,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북한도 하겠다. 북한도 핵보유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든든한 뒷배를 안고 그 위상을 과시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천안문을 생각하면서 저런 모습을 연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외국 국빈들 초대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요. 대내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도 잠시 만나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보답의 의무를 잊지 않을 것이며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분투할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항상 일심일체가 되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 세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통해서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인민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선전선동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인민들이 실제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하면 정말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전기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경제는 폭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회주의 낙원을 만든다는 거죠? 김정은은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본인이 뭔가 정말 친근한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게 저런 행동을 하지만 예. 실제 모든 돈을 무기 개발에 쓰고 저렇게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국가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독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게 어떻게 사회주의 낙원입니까? 정말로 사회주의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나 인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거 전쟁하는데 자기들이 동원돼가지고 저런 행사하고 이런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끼 먹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핵개발 포기하고 경제문 열어서 다른 나라와 잘 교류하면서 살면 인민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인민들 중심에 놓고 행동하는 겁니다. 지금은 본인의 독재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무기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생존해 보려고 하는 본인의 체제가 무너진 걸 막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민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말은 하나도 맞지 않고요.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좀 이런 표현이 심할 수 있지만 망언에 가까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축대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밧줄을 타고 착지하거나 불타고 있는 링을 뛰어넘거나 또 차력쇼도 있었고요. 특히 집단체조, 저 집단체조가 5년 만이었다고 하는데 센터장님, 네. 그러면 그만큼 김정은 자신이 굉장히 강건하다, 이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까? 예, 물론 본인이 이제 집권 14년이 됐고요. 당 창건 80년이거든요. 예.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김정은의 그 연설 속에 보면 한 번의 오류도 없었고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당 80년이 얼마나 오류가 많았고 얼마나 실패가 많았고 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본인이 이렇게 수만 명을 동원해 놓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도취시켜 가지고 아픔을 잊게 만드는 일종의 정치 선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렇게 해서 외국 정상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 강력함,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더 공고히 하고 4대, 5대 만세 세습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낙원이 아니라 더 나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대상은 김정은이다. 꿈을 깨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이 경축대회 행사장에서 김주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열병식에도 등장할지 이 부분이 관심이었거든요. 센터장님, 네. 만약에 이번에 주석단에 같이 선다면 명백한 후계자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실제 이게 김정은이라든지 그 아버지 김정일이 후계자로 이 채택될 때는 명백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예.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후계자가 됐는데 주애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김주애가 4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건 맞지만 네. 김주애가 정말 장본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붙는 건 맞거든요. 아직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베이징에 갈 때 동행을 했고요. 예. 이 안방에서 열리는 열병식이니까 그동안 2022년 이후 중요한 행사마다 김주애가 등장을 했고 예. 특히 2023년 2년 전에 열렸던 마지막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바로 오른쪽에 정말 특별석에 앉아가지고 2인자 같은 그런 예우를 받았던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예. 이번에 이 열병식에서 주애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영상이 공개가 돼봐요. 그러나 북한 매체에서는 아직은 보도는 하지 않고 있어서 네. 아직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젯밤에 진행됐던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소식 다뤄봤습니다.